한미 관세 협상은 외환 시장을 뒤흔드는 불길한 전조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이 간절히 원했던 통화 스와프는 빠져 있었고, 미국은 종이 위의 약속이 아닌 실제 현금 달러를 요구했다. 이 조건은 한국 외환 시장의 심장을 정조준한 압박이다. 통화 스와프란 중앙은행이 서로 통화를 맞바꾸고 정해진 기한에 다시 돌려주는 일종의 안전판이다. 위기가 닥쳤을 때 신속히 미화를 공급받을 수 있고 그 자체로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 위기와 팬데믹의 어둠 속에서 이 장치로 숨을 이어갔다. 그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그 숨통을 끊어냈다. 빌려주는 달러가 아니라 한국이 가진 달러를 직접 가져와 투자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계산상의 투자금이 아니라 실물 달러가 미국의 금고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이 조건을 따르려면 한국 정부와 기업은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들여 미국으로 송출해야 한다. 외환 보유액을 줄이거나 국내 시장에서 달러를 쓸어 담는 방법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균형은 무너진다. 외환 시장은 흔들리고 환율은 거친 파도처럼 요동칠 수밖에 없다. 3,500억 달러는 한국 경제의 심장을 도려내는 액수이다. 외환 보유액이 4,500억 달러 수준임을 고려하면 단기간 집행은 보유고 대부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몇 년에 걸쳐 나눠 투자한다 해도 안정적 달러 확보가 뒤따르지 못한다면 불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원화는 아시아 신흥국 통화의 척도로 여겨진다. 원화 가치가 흔들리면 주변국 통화도 함께 흔들린다. 원화를 내던지고 달러를 쥐려는 수요가 몰리면 환율은 솟구치고 수입 물가와 생활비는 서민의 목을 죄다. 그 끝은 1997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거부한다면 한국의 달러 방어력은 의심받고 그 불안은 곧장 환율과 시장에 새겨진다. 남은 길은 대안뿐이다. 중국, 일본, 아세안과의 스와프 확대가 첫째지만 위안화는 국제적 신뢰가 약하고 미중 갈등의 그림자가 짙다. 둘째는 자체 방어다. 외환 보유고를 직접 풀거나 한국은행이 시장에 개입해 환율 급등을 틀어막는 방식이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 채권을 발행하는 길도 있지만 그 끝은 위험하다. 만기 상환의 족쇄와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 폭등은 기업들을 외국 금융의 노예로 만든다. 1997년 한국 기업이 무너졌던 굴레가 다시 드리워진다. 셋째는 국제 금융 안전망이다. IMF나 다자간 기구에서 긴급 자금을 빌리는 길이지만 그것은 곧 한국이 위기에 빠졌다는 신호로 작동한다.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불안은 더욱 증폭된다. 따라서 미국이 끝내 스와프를 거부한다면 한국은 다층적 방어망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 외환 보유고를 활용하거나 외화채 발행, 다자간 스와프, 국제 안전망, 시장 안정책을 한꺼번에 가동해야 한다. 그러나 외화채 발행은 장기적으로 해외 자본 종속의 사슬이 되니 신중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한국이 달러 중심 질서 속에서 얼마만큼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험대이다. 미국이라는 안전판이 사라진 자리에서 한국은 스스로의 울타리를 세워야 한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미국이 끝내 통화 스와프를 거부하고 한국이 외환 보유고를 소진하거나 외화채 발행에 의존한다 해도 눈앞의 자금은 어떻게든 마련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몰려올 후폭풍은 거셀 수밖에 없다. 첫째,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순간 국가 신뢰는 흔들린다. 약 4,500억 달러의 보유액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가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기록한다.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한국 정부와 기업은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한다. 신뢰의 균열은 곧 자본 유출로 이어진다. 둘째, 환율 불안과 물가 폭등이다.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몰리면 환율은 급등한다. 수입품 값은 줄줄이 오르고 에너지, 식량, 원자재는 국민의 삶을 압박한다. 생활비는 치솟고 내수 경기는 위축된다. 이는 국가 내부의 숨통을 옥죄는 고통으로 번진다. 셋째, 기업 경쟁력의 붕괴다. 해외에서 외화 채권을 발행해 달러를 구한다 해도 만기에는 반드시 달러로 갚아야 한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갚아야 할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이자는 가혹하게 치솟는다.
기업은 국제 금융시장의 기분과 해외 투자자의 판단에 종속되는 구조에 갇힌다. 넷째, 금융시장의 불안정이다. 보유고 축소와 환율 급등은 외국인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몰아내고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린다. 기업과 가게는 더 비싼 비용으로 돈을 빌려야 하고 이 압박은 곧 경기 둔화로 이어진다. 다섯째, 국민 경제의 붕괴다. 물가는 오르고 대출 이자는 늘어난다. 가계 소득은 깎이고 생활은 버거워진다. 기업은 비용 압박에 투자를 줄이고 고용은 위축된다.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얼어붙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미국의 스와프 거부는 외환 시장의 문제가 아니다. 보유고 축소, 환율 급등, 외화채 종속, 금융 불안, 물가 폭등이 이어지는 파국이다. 단기적으로 달러를 손에 쥔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자율성을 잃는다.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된다. 한국은 이미 IMF의 그림자와 맞닿아 있다. 대통령 이재명은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김대중 시즌2다. 미국의 요구 앞에서 꼼짝없이 무너지는 모습은 국가의 굴욕이다. 약점이 많은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면 그 끝은 재앙이다. 그리고 그 재앙은 고스란히 국민의 어깨 위에 내려앉는다.